윤갑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다. 경귀석이 진짜 능력은 팔척귀의 정체, 강철이 운명을 기억하다. 차디찬 바람이 궁궐 담장을 넘고 어둠은 중궁전 후원 깊숙한 우물 속에서 조금씩 번져나간다. 물귀신 수슬귀 우김의 처연한 울음소리가 밤을 가르고 검은 그림자 하나가 그 울음에 이끌려 다가선다. 강철이, 아니 윤갑의 형체를 한 강철이는 낯선 두려움에 휩싸인다. 우물 안 또렷이 들려온다. 너도 그날 그 밤을 기억하지. 이 말을 들은 순간 강철이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천년 전 그가 실패했던 승천의 밤, 인간의 눈빛에 걸려 땅으로 추락했던 바로 그날의 화령이 윤갑의 몸을 매개로 되살아난다. 윤갑의 몸속에 갇힌 강철이는 점차 감정이라는 인간의 고통에 물들어간다. 5화에서는 열의를 향한 설명할 수 없는 연민과 애틋함, 그리고 자신을 짓누르는 윤갑의 기억들까지 뒤섞이며 정체성의 혼란이 본격화된다. 열의가 윤갑을 처음 가봐라 부르며 눈물 짓는 장면, 강철이는 처음으로 이름이라는 존재의 무게를 느낀다. 윤갑의 유년기 기억 속에서 그는 열의와의 첫 만남, 신기했던 경귀석의 빛, 그리고 어릴 적 무당납덕을 통해 본 하늘의 길을 떠올리게 된다. 강철이는 윤갑의 기억을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연약하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님을, 그 속에 내재된 숭고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간다. 이제 본격적으로 팔척귀가 궐을 위협하기 시작한다. 온자이광이 광증은 더욱 심화되며 밤마다 궐 안에서 섬뜩한 웃음소리와 소름 끼치는 그림자들이 목격된다. 오상궁은 수상한 기운을 느끼고 열의에게 몰래 궁중 기운을 읽어달라고 부탁한다. 열의는 우물가에서 들려온 오김, 해 울음과 함께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기운이 궁궐을 맴돌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무기 강철이는 우연히 팔척귀와 조우한다. 마주친 순간 강철이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두려움을 느낀다. 너도 왕을 미워하더냐. 라마라는 팔척귀의 음성은 묘하게도 강철이의 깊은 분노를 건드린다. 열의는 계속해서 무당의 길을 거부하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실감한다. 그녀는 왕자 이광을 구하기 위해 다시 영매로서의 자리에 선다. 오상궁과 김홍순의 도움으로 몰래 원자에게 경귀석을 들이대고 병의 본질을 확인한다. 광증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팔척귀가 왕가의 피를 숙주 삼아 복수를 꾀하는 홀령 숙주와의 일환임이 드러난다. 열의는 이 무거운 운명을 맞서기 위해 갸신 업덕의 손녀로서 구판에 나설 결심을 하게 된다. 왕의정은 끝내 궐로 들어온 무당을 용서하지 못하고 곤혹스러워한다. 그러나 원자의 상태가 악화되자 비공식적으로 열의에게 접근한다. 그는 정식으로 허가하진 않지만 은밀히 그녀에게 누구도 몰래 하라 명한다. 이정희 회상 장면에서는 선왕의 죽음 당시 벌어진 기이한 현상들, 벌레 떼, 썩은 기운, 검은 피 등이 나오고 그것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무속적 저주임을 추리해내는 단서가 된다. 그간 철저히 합리와 이성을 중시하던 이정희 세계가 균열되며 신의 세계에 다가가는 첫 계기가 된다. 윤갑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다. 그의 죽음 시점과 팔척귀의 출현 시점이 겹친다. 혹 윤갑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으려다 희생된 것일 수도. 경귀석이 진짜 능력은 단순한 악신 방어의 수단이 아니라 고대 신령의 봉인을 풀 수 있는 매개체, 넙덕은 알고 있었고 열의에게 그것을 맡겼던 것. 팔척귀의 과거와 대비의 연결고리. 팔척귀는 과거 대비 가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여인의 원혼. 중궁전 우물은 바로 그 과거의 장소. 울음은 물을 타고 전해지며 기억은 몸을 타고 되살아난다. 강철이가 윤갑의 기억 속으로 스며드는 순간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처음으로 느끼는 운명의 반전. 이번 화 장점으로는 강철이와 윤갑, 열의의 삼각 감정선이 본격화되며 감정 몰입도, 팔척귀의 존재가 실체화되며 긴장감 증폭, 열의의 굿장면으로 미장센 시각적 매력이 예상되며 단점으로는 역사적 리얼리티보단 판타지 비중이 높아 비사극팬 유입 한계, 윤갑 강철이 감정선 교차 그리고 혼란 속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 귀궁은 단순한 퇴마극이 아닌 신성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과 귀신의 경계에서 사랑과 구원의 길을 묻는 5화가 될 것입니다. 연이어 6화도 이어가겠습니다. 피로도 씻지 못한 연꽃은 무덤 속 눈물로 핀다네. 중궁전의 우물 앞 붉은 연꽃이 핀다. 죽은 자의 넋이 다시 피워낸 생명. 우물 속 수설귀 우김의 마지막 노래는 피비린내 나는 과거의 진실을 부른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은 이는 단 한 사람. 강철이의 눈동자 속 깊은 곳에서 천년 전 인간에 대한 증오와 함께 복잡하게 얽힌 슬픔이 피어난다.
강철이의 몸 안에서 윤갑의 영혼이 일시적으로 각성한다. 이는 열이가 기도를 올리며 건넨 경귀석의 영향일 수도, 혹은 윤갑의 영혼이 강철이에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윤갑은 열이 앞에 다시 등장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한 강철이. 열이는 강철이의 눈에서 윤갑의 흔적을 보면 애가 갑이냐 강철이냐 라고 묻는다. 이 질문에 혼란스러워진 강철이는 처음으로 몸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폭발을 억제하지 못한다. 이놈의 가슴, 왜 이리 시끄럽지? 윤갑의 고결한 이상과 강철이의 천년의 원한이 하나의 몸에서 충돌한다. 그 와중에 윤갑의 잠재된 기억이 강철이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오와 말미에 굳을 결심했던 열이는 드디어 무녀로서의 본래 정체성을 꺼내든다. 넙떡이 남긴 의복, 가락지, 고사 도구를 정갈히 정리해 가슴에 안고 중궁전 후원으로 향한다. 열이는 야밤을 틈타 비밀리에 고사를 올린다. 대상은 수살귀 오김. 오김은 원래 궁녀였으나 중궁전 우물에 빠져 죽은 후 팔척귀의 영적 먹잇감이 되었던 자였다. 그녀는 왕의 피는 항상 칼끝에서 흘렀다. 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다. 이 말은 열이와 강철이 모두를 자극한다. 열이는 대비와 팔척귀의 관계에 의문을 품게 되고, 강철이는 왕가의 피에 얽힌 오래된 진실에 다가가게 된다. 왕 이정은 연일 잠을 이루지 못한다. 온자 이광이 밤마다 발작을 일으키며 중얼대는 단어들 속에서 그는 선왕의 죽음과 유사한 기운을 감지한다. 이정은 과거 아비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수기를 꺼내 읽는다. 그 속엔 정체불명의 그림자 사람들이 등장하고 궐 곳곳에 그림자가 뚫려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림자 속에서 피가 흘러나온다. 그자들이 다시 온다. 이정은 그림자 사람들이 실제 귀신이었을 가능성, 즉 팔척귀가 선왕을 죽였을 가능성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을 품는다. 그러나 예조판서 안석주와 병조판서 곽상충은 그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자 왕의 정신 이상설을 조심스레 퍼뜨리기 시작한다. 대비는 여전히 왕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이지만 영인대군은 달랐다. 팔척귀를 이용해 원자를 죽이고 자신이 원자가 되겠다는 역이 서서히 드러난다. 풍상과 세원은 우물에서 발원하는 귀문, 의 기운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 한다. 이 귀문을 통해 팔척귀의 영을 잠시 빙의할 수 있는 빈 껍질을 만들고자 하는데 바로 그것이 영인대군. 영인대군은 점차 이상 행동을 보이며 꿈속에서 팔척귀와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의 꿈속 팔척귀는 묻는다. 왕이 되려느냐? 그리하려면 너도 피를 마셔야 한다. 윤갑의 어머니 영금은 점점 아들의 변화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다. 강철이는 열이 앞에서는 혼란스럽지만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거칠곤 앵소적인 태도를 보인다. 영금은 우연히 윤갑의 어린 시절 일기장을 발견하고 아들의 필체와 말투가 지금과 전혀 다름을 깨닫는다. 그녀는 상궁 오상궁에게 몰래 상담을 요청하고 열이의 신기를 통해 아들의 몸속에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한다. 강철이의 오랜 벗. 그러나 승천을 위해 인간을 잡아먹기로 한 또 다른 이무기 비비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는 풍산의 의뢰를 받아 경귀석을 훔쳐가고 팔척귀와 손을 잡는다. 6화 말미. 비비는 무사히 승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팔척귀의 조건을 듣는다. 바로 월위의 심장을 가져오는 것. 여기서 추리 포인트로 4가지의 예시로서 수살귀 오김의 노래, 윤갑 강철이 동시존재, 중궁전 우물, 팔척귀의 정체 가 있습니다. 첫째, 수살귀 오김의 노래 왕가에 대한 저주가 세대를 걸쳐 내려오고 있음을 암시. 둘째, 윤갑 강철이 동시 존재 강철이의 인간화 과정과 구원 서사의 본격 시작. 셋째, 중궁전 우물귀문, 으로 팔척귀의 원혼이 깃든 장소. 영인대군이 이용하려는 초월적 관문. 넷째, 팔척귀의 정체 왕가의 범죄살에 은폐로 죽은 여성 원혼으로 예측. 정사에서 사라진 중궁전 궁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핏빛 연고치 핀 곳엔 반드시 피를 마신 자가 있다. 무녀 열이가 우물 속에서 꺼내든 붉은 연곡과 팔척귀의 망령이 교차되며 이 복수가 단순한 원한이 아닌 역사의 죄업임을 암시. 이번 화에서 또 하나의 키포인트로서 윤갑과 강철이의 내면 대결로 인물심화, 팔척귀의 과거 암시로 서사의 깊이 확대, 열이의 무속 귀환으로 극적 감정 폭발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복선과 비밀이 다소 복잡하게 얽혀있어 시청자 피로도 우려, 정치와 무속, 귀신 설정이 중첩되어 중심 흐름이 잠시 분산될 위험이 생기질 않을까 합니다. 귀공. 6화는 두 개의 운명이 하나의 몸을 공유하는 순간이자 인간과 신의 경계가 흔들리는 한 회차입니다. 팔척귀의 실체,
대비와 영인대군의 야심, 그리고 열의의 귀환, 모든 조각이 하나씩 자리를 찾아가는 이 시점. 긴장을 놓지 마십시오. 이 연꽃은 핏빛 속에 피어나니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차에 뵙겠습니다.